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치료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치료라고 하면 여러분들 물을 가져가는 스파, 여러분들 스파 치료 많잖아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동양인들은 이제 목욕 사우나 문화가 있었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사우나를 못 갔었죠. 저도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정기적으로 사우나를 갔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얼음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온수, 냉수를 이용하는데요. 자, 그래서 물을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온수, 냉수, 그리고 또 요즘 사우나에 가면 뭐 수증기탕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주로 우리는 온수를 많이 하죠. 온수는 독소와 노폐물 제거하는 방법이고, 냉수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목을 삐거나 부종이 있을 때 냉찜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부종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치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고, 뭐 근골격계 질환, 우리 요통이 있거나 통증, 루마티스, 텐션 관절염, 그다음에 피부 질환은 뭐 아토피, 여드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건선, 그다음에 두통, 그다음에 또 자율신경 실조증. 아까 제가 이제 어, 냉온수육 같은 것들이나 풍요옥 같은 것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염된 상처의 부종과 치료 및 예방.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반신욕이나 자욕, 수욕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상처가 빨리 아무는 아로마 오일 같은 것들, 아니면 약초탕 같은 거, 약초를 우리가 넣어서 약초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로마 오일을 한다든지,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 디톡스를 위해서 한방 자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방 자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감염된 상처나 부종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음,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수치료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 우리나라 사우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고온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1도가 상승하면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올라가는데, 원래는 우리가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냉난방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곳에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통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다 차가운 음료수를 먹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잖아요. 한겨울에도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우나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우리가 옛날만큼 신체 노동이나 근육 운동 같은 것들도 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점점점 현대인들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열을 좀 내는 운동을 한다든지, 또 열을 낼 수 있는 사우나를 한다든지, 또 뜨거운 한방차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온을 1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보면, 예전에 그 항생제가 발달되기 이전에 일부러 우리가 말라리아 병이 우리가 모기를 매게 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면 거의 열이, 고열이 막 39도, 40도까지 거의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매독을 치료할 약이 없었을 때 일부러 말라리아를 걸리게 해서 열을 내가지고 매독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탕 목욕, 우리가 보통 사우나 가면 열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냉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온도가 뭐 어떤 때는 네 가지, 열탕, 온탕, 미지근한 물, 냉수, 이런 식으로 사우나마다 온도가 이렇게 다 달리 돼 있는데, 여러분들 열탕을 들어가시면 거의 온도가 40에서 41도이기 때문에 이때 거의 뭐 보통 거기 사우나실도 뭐 증기탕도 있고 스팀방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황토방도 있고 맥반석방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게 혈관을 확장하면서 이게 열을 내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냉탕으로 가면
혈관을 수축됐던 혈관을 다시 수축시키는, 그러니까 확장됐던 혈관을 다시 수축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 자율신경을 좀 뭐라 그럴까, 아까 자율신경 실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순환계를 자극해서 근육 경련을 풀어주고, 결국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사우나에 가도 보면 주의가 심장병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너무 저혈압이 있거나, 그다음에 어린이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여기 고온요법에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온요법이 있고 물치료니까 우리가 뜸까지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뜸을 떠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뜸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요즘은 직접구도 있고 간접구도 있어요. 직접구라는 건 직접 쑥뜸을 이렇게 조그맣게 쌀알보다 더 작게 해가지고 여기 혈자리에다 얹은 다음에 피를 우리가 불을 직접 붙이는 방법을 직접구라고 하고요. 간접구는 이렇게 밑에 봉 같은 게 달려있고 위에 쑥뜸뽕이 있고 밑에 이렇게 뭔가 간접 열을 전달을 이렇게 방어하는 뭐가 붙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간접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통 대부분 여기 시중에서 파는 것도 간접구들이 많죠. 그래서 간접구를 처음에 떠보시고 이게 좀 괜찮다는 직접구를 뜨시면 좋겠는데요. 자, 효과는 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에요. 세포를 활성화하고, 우리가 세포를 이 뜸은 경혈자리가 뜨거든요. 그러면 세포 활성화되면서 통증도 완화되고, 또 세포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서 병든 세포나 죽은 세포들을 신속하게 배출하는 방법이 바로 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온열요법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가 말초 부분들은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손끝, 발끝 부분이 순환이 안 되는데, 이 손끝, 발끝까지 충분한 산소나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또 노폐물도 다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이게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뜸을 뜬다든지 그러면 그 주위에 백혈구나 이런 성분들이 쫙 모여들어서 수치가 높아졌다는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뜸을 뜨면 그 주변에 혈액이 모여드는 과정에서 순환이 잘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백혈구라는 거는, 백혈구 안에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생긴 어떤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면서 식균작용,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백혈구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너무 이 적정 레벨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된다는 거죠.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뭔가 면역력이 활성화된다는 이 간접적인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또 나머지 효과들은 호르몬의 변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아랫배에 보면 배꼽 아래 관원혈이라는 거 있어요. 그 관원혈이 주로 자궁이 있는 자리고 그 옆에가 이제 난소가 있는 자리인데, 대부분 여성 호르몬들이 이 난소, 여기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여기 몸이 너무 냉하거나 차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그러면 대부분 이제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노폐물도 자꾸 몸에 쌓이고 배가 차갑고 무겁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랫배, 관원 혈자리, 그 다음에 수도 이런 혈자리에다가 뜸을 뜨게 되면 배도 따뜻해지면서 호르몬 분비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신경 기능이나 내장 기능 조절. 우리가 보통 중풍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말이 어눌하다든지 팔다리가 이렇게 좀 조절하기 어렵다든지 신경이 좀 마비됐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뜸이 내장 기능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고 신경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통 효과, 노폐물과 피로물질을 제거해주고요. 체질 개선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티눈을 박태환 선수가 예전에 무명일 때
그 김남송 그분한테 와서 뜸으로 티눈 부위를 제거했다는 이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은 뭐 사실 티눈은 피부과 가서 제거하시면 더 쉽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뜸을 떠서 제거하지 마시고요. 어, 저는 이제 특히 면역력이, 몸이 차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뜸 같은 걸 좀 받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한테 이제 1대1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그러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중에도 이제 암 환자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조금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저는 뜸도 좀 추천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항 같은 것들도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쳐 드리고 본인이 직접 해보시라고 뜨라고 그러고 아니면 뜸을 뜨는 뭐 한의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뜸 기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조금 배우시면 우리가 혈자리를 조금 알고 그 혈자리 어떤 질병에 어떤 혈자리를 쓰는 거를 좀 알면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공부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자기 몸에 뜸을 뜹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간접구를, 집접구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집접구예요. 이렇게, 쑥뜸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삼각뿔 모양으로 만드는데, 아주 쌀알의 반 정도 크기로, 아주 작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집접구인데, 여기 곡지혈이에요. 지금 곡지혈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집접구를 뜨셔서 일부러 화상을 내는 거거든요. 화상을 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한번 극대화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직접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좀 사실 실제로 떠보면 뜨거워요. 그래서 처음 뜨시는 분들은 직접구 뜨지 마시고 간접구를 떠보시고서 나중에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이게 원래 이렇게 원뿔 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뜨는 거예요. 쑥뜸인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쑥뜸이고요.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밑에다가 이제 간접구를 이렇게 생강이나 마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피부 위에 올리고 그 위에다 직접 쑥을 올려서 이렇게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직접구고 요건 간접구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제품이 이 서암댐인데 우리가 수지침에서 나오는 서암댐이에요. 이렇게 크기도 작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봉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봉에다가 대고 우리가 경열자리에 직접 해서 불을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뜯다 보면 뜨거워서 여러분이 핀셋으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아니면 밑에 화장지 그 티슈 같은 것들 한 장 깔고 한다든지 그러셔야 돼요. 처음에는 안 뜨거운데 점점점 불이 타면서 이게 나중에 좀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핀셋으로 자리를 좀 옮겨야 되고요. 요즘에 또 이렇게 황토뜸이라고 해서 연기가 안 나는 뜸.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뜨면 연기 많이 나면 잘못하면 화재 경보기 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뜨면 이게 효과는 좋은데 뜨면 화재 경보기도 울릴 수 있고 이 쑥떡 냄새가 집안에 배요. 집안에 배서 약간 담배 냄새처럼 담배 집 냄새처럼 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집 안에서 혹시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굽거나 해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이렇게 일부러 저는 이 뜸을 이렇게 일부러 몇 개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싹 제거가 돼요. 그럴 땐 굉장히 좋아요. 고기 냄새나 비린내 같은 거 제거할 때는 쑥이 그런 냄새를 싹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황토뜸인데 요거는 연기가 안 나요. 실제로 연기가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 연기가 안 나는데 저는 사실 쑥뜸은 뭐니 뭐니 해도 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오리지널 원방이 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쑥으로 된 걸 가급적이면 쓰시면 좋고 요거 연기는 안 나는데 저는 떠보니까 사실 이게 더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만약에 뜨실 것 같으면 좀 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양쪽 다 열어놓고 거실에서 뜨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화재 경보기 안 울리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밖에 뭐 테라스 같은 것들이 좀 있다면 밖에서 뜨시면 좋겠죠. 밖에서 뜨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점점점 기구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